그때가 2010년도쯤 되었을 겁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만큼 쉽게 떨쳐내기 힘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저는 장충동에 위치한 D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은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렸는데 왕복 4시간은 생각보다 제 하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게다가 여자친구랑 만나다 보면 금세 지하철을 끊기기 일쑤였고 결국 상경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저렴한 곳 그리고 최대한 학교에서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원룸들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은 기본이었고 보증금이 저렴한 곳은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결국 형편에 맞는 집을 찾지 못해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고시원은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고시원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죠. 물론 방에 창문은 없었고 화장실과 치사시설은 다 같이 쓰는 구조였지만요. 전 고시원에서 한두 달 정도만 살다가 원룸을 구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환경에 적응해버리면 익숙함에 이끌려 새로운 환경을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무튼 저는 햇빛이 가장 뜨거운 어느 여름날 그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계절은 쌀쌀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원래였다면 지금쯤 원룸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앞에서 말했듯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그날은 11월이었습니다. 그날은 동기들과 학교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거나하게 파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 생일도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를 닮아 술이 강한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빨리 취하게 되었고 결국 동기들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전 많이 취했는지 취기를 없애려 동기들과 학교 중앙에 있는 동상에 올라가는 등 미친 짓을 하다가 동기들을 보내고 비틀거리면서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동산 뒤편에 있는데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는지라 저녁 10시만 되어도 거리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음산한 분위기를 마구 내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골목 앞까지 와서 고시원 쪽으로 향하는데 저기 가로등 밑으로 어떤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툭툭 박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복 운동을 하는 듯 말이죠. 뭐야? 왜 저래? 저 여자도 술 취해서 맛이 갔구나. 그렇게 혼자 중얼대며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 춥다. 가로등 밑에 있는 여자의 속삭이는 듯한 말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에 소름이 끼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의 목소리가 서로 겹치는 상당히 기분 나쁘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흔히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춥기 때문에 그리고 피곤하기도 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 가서 발 닦고 자면 되지. 왜? 사실 왜 저렇게 뱉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겁에 질렸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저렇게 뱉어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시원으로 후다닥 올라갔습니다. 고시원의 건물 1층은 사무실 같은 곳이고 2층은 총무실과 여자 숙소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3층이었고 4층은 원룸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고시원은 밤이 되면 모든 층마다 불을 꺼놓기 때문에 가끔 맨정신에 올라가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층을 올라온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라왔구나. 가로등에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던 술에 취한 그 여자가 바로 제 뒤에 있는 겁니다.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뭐야? 그렇게 뱉어대고는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서 있던 3층의 복도는 창문으로 간판들의 불빛이 비쳤는데 그때의 여자의 얼굴도 불빛에 비쳤습니다. 그 여자의 턱, 입, 그리고 코, 눈. 눈 주위가 새까맣길래 처음엔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여자의 눈이 없습니다. 마치 여자의 눈은 숟가락으로 도려낸 것 같이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층 현관부터는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하는데 저는 놀란 나머지 그대로 제 방까지 죽으러 달려가서 단숨에 문을 따고 들어가 문을 잠그었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오니 고시원 특유의 따뜻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긴장이 풀려버리고 맙니다.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결에 너무 더워서 그런지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러다 전 더워서 방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제가 쓰던 방은 왼쪽에 1인용 침대가 있고 정면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침대 맞은편에 작은 옷장이 있고요. 그에 알맞은 상당히 좁은 방이었습니다. 방에 창문이 없으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선 문을 여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직 숙취가 남아있어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눈을 감았습니다. 헌데 그 순간 기척이라고 해야 할까? 눈을 감고 있어도 물체가 지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듯 누군가 제 방 앞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방에 사는 형인가? 저는 술도 마셨겠다. 그냥 옆방에 사는 형일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마침 그때 옆방의 형도 잠에서 깼는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빨리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어제 여자 데려왔어? 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형에게 되물었습니다. 예? 여자라뇨? 에이, 이 새끼 모르는 척 하는 것 봐. 고시원 사장님한테는 말 안 할게 임마. 무슨 말이죠 그게? 얼떨떨한 제 표정에도 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제 새벽에 물 먹으러 가는데 네 방 앞에 여자 한 명 서 있더만.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전날 늦은 저녁 고시원 앞에 있던 여자가 저를 따라서 3층까지 올라왔던 게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자다가 문을 열어두었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건 떠올랐지만 그 사람이 옆방 형이 아니라 그 여자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제 제 방 앞에 서 있던 거 형 아니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게. 너 좀 더 자야겠다. 아직 잠 덜 깼나 보네. 저는 너무 놀라서 방 안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귓가에 들렸던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잘 자. 나 갈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기괴한 목소리. 전날 새벽에 보았던 정체는, 그리고 밤새 제가 느낀 인기척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